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5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서 블랙엘 저가형 AI 칩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토대로 SXL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엔비디아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최신 블랙웰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저성능 AI 반도체를 이루면 오는 6월부터요. 중국 시장에 양산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죠. 이 규제 강화로 기존 호퍼 아키텍처 기반의 수출용 칩 H20 공급이 어려워진 데 따라서 엔비디아는 발빠르게 지금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 이 소식이 이제 실제적으로 IC 반도체 지수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SXL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 보시죠. 어, 우선 S&P 500 맵을 좀 살펴보니 대다수 종목이 하락했다. 페어앤그리드 인덱스에서 알 수 있는 건 현재 탐욕 구간이니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하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맞춤형 신규 AI 칩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봉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엔비디아가 2025년 1월 6일 최고점을 찍었었죠. 153달러 정도 찍고 안 좋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알 수 있었죠. 하락하겠네. 그래서 봤더니 A, B, C 이렇게 해서 어, 교정을 좀 받았죠.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120주선을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장대 양봉이 들어서죠. 직전 음봉을 다잡은 장대 양봉. 그리고 직전 음봉으로 지금 또 조정을 받고, 또 이 양봉이 엄청 좋은 양봉이죠. 직전 음봉을 거의 다 잡아먹는 양봉. 그랬더니 역시나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갭을 좀 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갭이 발생한 형국이라서요. 이 갭을 매꾸로 한번은 내려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RSI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오르는 바람에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보죠. 로이터 통신의 통신 등의 주요 외신에 따르면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미국 수출 규제를 좀 우, 우회하는 거죠, 지금. 저촉되지 않는 새로운 AI 가속기 개발에 힘썼고, 그래서 공개된 계획은 그 세 번째 시도로요. 블랙엘 아키텍처를 활용하면서도 성능과 일부 사양을 조정해서 규제 이제 기준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 칩은요, 엔비디아 RTX 프로 6000D GPU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고요. 고가의 HBM 대신 최신형 그래픽 D램인 GDDR7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고, 결과적으로 가격 또한 기존의 중국 시장용 H20 예상 가격보다 낮은 사이, 그러니까 6,5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TSMC 첨단 패키지 기술인 COWS, 칩온, 웨이퍼온, 서브스트레이트 약자인데요. 어, 이 COWS도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점인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추게 될 거고 첨단 패키징 공급 부족 문제에서도 다소 자유로워지는 의도가 아닐까요?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요. 중국은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의 무려 13%나 차지하는 핵심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엄청 많죠. 그리고 기업들도 많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많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빅테크 기업들은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는 그 해당 GPU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를 이제
설계해서 그게 완성품이 되면 중국에 파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사업이 잘 되는 방향 중에 하나인데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이런 미국의 규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입장 기업 측면에서는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게 하나의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엔비디아 반도체 산업 및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을 좀 보면요. 반도체 산업 특히 엔비디아 자체에 한 제가 정리해 본 거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엔비디아 시장 적응력,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 AI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가 확인됐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 유연성과 시장 확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IC 반도체 지수 전망을 좀 볼까요? 엔비디아 유연성, 이런 돌파하려는 유연성은 지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IC 반도체 지수는 엔비디아 실적과 전망에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엔비디아 규제 환경이라는 도전 과제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이런 모습들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번에 출시될 칩이 기존 시장 칩에 비해 성능도 낮고 가격도 저렴하다고는 하나 중국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매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이는 엔비디아 전체적인 매출 규모 유지 및 실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IC 반도체 지수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지 않을까요? 그럼 SXL 전망에 대해서 보면은 한마디로 기대감 속 높아지는 변동성 주의보라고 적어 봤고요. 그러면 SXL 주봉 차트를 가져와 볼게요. 주봉 차트 보면 2024년 7월 8일 이때 최고점 찍고 안 좋은 운봉 그리고 ABC에서 이렇게 늘어지는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 나 상승할 거야. 이 좋은 양봉들이 나타났죠. 그러다가 이렇게 갭을 띄어서 올라갔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갭을 역시나 SXL도 매꾸로 내려오지 않을까요? RSI 봤을 때는 거의 뭐 양호하고요. SXL ETF는 결과적으로 한마디입니다. 그 3배 레버리지입니다. IC 반도체 지수를요. IC 반도체 지수. 그래서 IC 반도체 지수 상승 시 이론적으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극도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죠. 70달러 하던 게 7달러로 10분의 1 토막 나버립니다. 이거 아찔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제 SXL 투자하실 때는 이런 손실도 어, 그리고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도 있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 고려 사항 및 리스크 점검에 대해서 한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규제의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 그리고 중국 내 자체 AI 반도체 경쟁, 신규 칩의 시장 수용도도 봐야 됐고 수익성 영향 가능성도 고려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도전, 반도체 시장의 기회와 위험의 공존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규제를 넘어서서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블랙엘 기반의 신규 저성능 AI 반도체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엔비디아의 강력한 시장 적응력과 위기 돌파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뭐 갭을 메꿔야 되고 여러모로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좀 더 넓게 보고 높게 봤을 땐 IC 반도체 지수의 긍정적인 요인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개발한 그런 칩이 중국에만 잘 팔린다면 다시 엄청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투자에는요, 항상 신중한 접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수반되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야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특히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경우 보수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